자, 오늘은 일단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갑진년 갑술월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세풀이 진행할 거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술월 절입 언제냐? 2024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8일 새벽 4시가 넘어가면서 절기상 이제 한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월지가 바뀌게 되겠죠. 10월 8일 3시 59분까지는 여기가 개유월입니다. 4시 딱 되는 순간 갑술월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절기상 한로고요. 한로는 차가운 이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이제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 일전에 8월달, 9월달에 이제 백로였었죠. 이때는 한로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랑 이슬이 차가워졌다랑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더 건조해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점점 이제 습도가 내려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번 월 갑술월부터는 제가 운세를 월령별 운세랑 일간별 운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령별 운세로 할게요. 자축월령 운세입니다. 자축월령생들은 동지에서 입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축월령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자축월령생들 어떻게 갑술월을 받아들이시면 되는가? 실력 업그레이드의 시기가 왔고요. 주변에 참고할 것들이 마련된 시기다. 요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뭔가 새롭게 참고할 것들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요소를 찾아 실력 증진의 시기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축월령이라고 하는 시기는 개수가 용신이 되고 춥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자축월령이라고 하는 시기 생각을 해보세요. 동지 이후부터 입춘 사이에는 그러면 정말 뭐가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환경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다만 앞을 준비하고 이제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 활동을 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한편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이 술월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 이 이전에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뭔가 창고에 많은 것들을 모아놓은 환경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참고할 것들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요소를 찾아서 실력 증진의 시기로 삼는 것이 좋다. 자축 월령생이 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갑목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모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길게 풀어서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력 업그레이드를 할 시기가 왔다. 주변에 참고할 것들을 활용해서 실력을 꼭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임묘월령입니다. 임묘월령. 네, 임묘월령은 입춘부터 춘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고요. 상대를 위한, 주변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등대와 같은 한 달을 사는 시기이면서 인도자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묘월령에 태어난 분들이 이렇게 술월에 도착을 하면요. 이 술월의 환경은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가 겨울을 지나서 봄에 많은 것들을 싹 피워야 한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때마침 임묘월령이라고 하는 분들은 싹이 나고 뭐 뿌리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임묘월령에 태어나신 분들이 내가 나중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표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와 같은 한 달을 산다,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풀이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한, 주변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한 달이 된다. 일종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본, 본보기, 어떤 지향점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묘월령이신 분들은 갑술월에 타인의 좀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고 설명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묘진월령입니다. 묘진월령. 알터니가 빠지는 한 달이다. 업무, 대인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련은 이를 지체시킬 뿐이니까 단호하고 냉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묘진월령의 경우에는 춘분부터 입하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춘분이 되는 3월 한 22일경 정도 되고요. 입하는 한 5월 5일경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묘진월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묘진월령은 환경이 어떤가요? 여러분, 묘진월령의 환경은 어떻죠? 묘진월령은 기본적으로 습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변과 주변에 생물이 있다, 많이 깨어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난습이죠. 난습한 환경이죠. 자, 난습한 환경이라는 거 좋아요. 저러한 상태에서 이제 갑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갑술월이라고 하는 거는 난습에서 한조로 바뀌었죠. 사실은 조함이 조금 더 커요. 한한 거는 점점점 계속해서 한해질 거니까. 그래서 습도가 높은 상태의 묘진월령이 조한 환경에 도달을 했으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나 대인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알터니가 빠지는 한 달이다라고 해석을 해 본 겁니다. 습도 조절 되나요? 예, 습도 조절이 갑술월에는 어느 정도 되겠죠. 묘진월령이 술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냉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간목이 또 천간에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묘진월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처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해서 묘진월령의 경우에는 정리를 대인관계 혹은 주변 정리, 업무 정리,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시기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풀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오월령입니다. 사오월령은 입하부터 하지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아야 한대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려내고 그래서 갈무리를 한 다음에 자신의 실력적인 부분을 튼튼히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실력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부터 쌓아온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장래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추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향후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오월령입니다. 사오월령은 뭔가 꽃을 피우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술월이라고 하는 시기에 왔어요. 종자를 모으기 시작한 시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꽃 피울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서 내 실력, 내 근본을 튼튼히 해야 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해석. 간목이라고 하는 것, 사오월령의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근본과 나의 어떤 근본적인 튼튼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이제는 향후에 꽃을 피우기 위한 종자를 잘 골라내야 되는 시기로서 그러한 관점으로서 이러한 운세적인 풀이를 해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오미월령입니다. 오미월령. 오미월령은 하지부터 입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오미월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미월령에 태어나신 분들은 뭔가 기술적인 환경, 과학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갑술월 오미월령은 보다 대중적이고 다수를 위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성과를 더욱 다듬는 시기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 갑술월이라는 시기를 이러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 활용해야 된다. 나보다는 주변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오미월령이라고 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선택받은 것, 기술, 이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오미월령생들이 갑술월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갑목이라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혹은 특수한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기술을 보편적인 기술 그리고 대중적인 관점으로서 나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성과를 더욱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경금에서 신금을 만들어 가는, 그리고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혹은 대중, 세상을 중심으로 내 성과를 조금 더 전체를 위한 방식으로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 다음 월령 볼게요. 다음 월령은 신유월령입니다. 신유월령은 입추부터 추분까지 출생입니다. 입추부터 추분까지 출생이니까 이렇게 입추부터 추분까지, 그러면 8월 한 7일, 8일 그 시기부터 9월 한 22일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유월령은 생산 환경, 제작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유월령생들의 갑술월 운세는 보조하고 도와주는 한 달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족한 부분과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이다.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장단점은 자기 자신의 장단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신유월령이라고 하는 월령 환경에는 이렇게 생산과 어떤 제작을 하는 환경인데, 갑술월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간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경금이라는 게 반드시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금은 어떤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에서 하는 일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신유월령생들은 남들의 어떤 보조작용, 하지만 든든한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신유월령의 입장에서 갑목이라는 것은요, 인화를 위해서 벽갑을 하는 시기다. 벽갑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와중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서 인화 준비를 하는 시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인화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실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유 월령생들은 갑술월에는 보조 역할, 지원군 역할을 하면서도 본인 실력을 다듬어 나갈 소스를 마련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술월령인데요. 유술월령은 추분부터 입동까지 출생이니까 9월 22일 정도부터 11월 한 8일 요 시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유술월령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술월령이 갑술월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운세를 써봤냐면요, 넓게 보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지원을 해보는 게,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쉬운 방식으로 전달을 해보는 것이, 그리고 상품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유술월령 입장에서 술월에 왔으니까 그냥 본인 원래 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도착을 했는데, 천간에 같이 온 게 갑목이에요. 그래서 내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갑목이고, 다음 세대의 가장 기저에 있는 요소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갑목이기 때문에 넓게 보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시기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풀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많은 곳에 지원을 해야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쉬운 방식으로 전달을, 그리고
그리고 상품을 준비한 중이라면 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내가 뭔가 판매하는 물건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혹은 내가 영업을 뛰는 영업사원이다라 그러면 안 가본 거래처, 새로운 신규 거래처 이런 데를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이 나를 널리 알리는 어떤 현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 갑술월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갑진년, 갑술월, 유술월령들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월령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해자 월령입니다. 해자 월령, 입동부터 동지까지의 출생 하신 분들, 입동이 한 11월 8일 정도 되죠. 그리고 동지는 12월 22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해자월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갑술월을 보내면 되는가?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에 도착했다. 목적지, 행선지 세팅은 완료되었고 갖춰진 것들을 갖고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나를 믿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환경 구성 요건이 너무 좋아요. 해자월령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진 것 전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환경이다. 전달하는 내용들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고급 정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술월이다 보니까 어디로 전달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준비된 상태의 환경에 도착했어요. 전달할 것들이 준비된 상태의 환경에 도착했으니까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방향 설정도 돼 있고 전달할 것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를 믿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갑진년, 갑술월, 해자월령생 분들의 운세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일간별 운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간별 운세. 지금부터는 이제 일간별로 갑술월을 어떻게 보내면 될지. 먼저 간목일간입니다. 얽히고 꼬였다는 생각, 손해만 보고 있다는 생각, 경쟁이 심하다는 생각 등의 스트레스는 자신이 혼자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신의 안목과 생각이 주변에는 희망적이고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한 달을 보내는 것이 권장된다. 그래서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술월에 도달을 했을 때는 남들의 어떤 본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는 좋은 표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간목일간 입장에서 이 시기가 천간에 이렇게 너무 많은 목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뭔가 경쟁도 해야 되고 얽히고 설킨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환경적 특성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환경에서는 자신이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맞네? 그렇게 되면 되겠다 라고 뭔가 얘기를 할,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뭔가 희망적이고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한 달을 보내야 한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 나더라도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믿고 열심히 일하는 한 달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을목일간 운세입니다. 을목일간 볼게요. 벅차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한 달이다. 주변에 이러한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의지하라. 하지만 항상 그 노고에 대한 감사함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 등을 찾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담소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을목일간 여기저기 말 잘 거는 일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 걸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일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을목일간이 술월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을목일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이러한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을목이 간목에 의지할 수 있으며 이 간목이 심지어 이렇게 지장간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야 요새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한편으로는 고맙다, 마지막에는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 표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환경은 벅찬데 을목일간이 본인의 어떤 직업 환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굉장히 즐거운 환경들이 요 직업 환경 외적으로는 다 있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주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 등을 같이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요번 한 달은 내가 좀 직장에서 좀 빡센 한 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이나 혹은 선후배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는 시기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 운세입니다. 나의 판단력과 행동들이 지금 당장,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나 조직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업무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좀 더 좋은 처세가 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적 의욕은 내가 그냥 좀 잠깐 내려놓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술월은 기본적으로 병화를 썩 반기는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술월은 임수를 반기겠죠. 그래서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자신의 직업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큰 대우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병화 일간 입장에서는 자꾸 묵생화를 받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또 화생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욕이 너무 충만한 시기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의견을 어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려를 하시면서 내 생각이나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내 주변 지금 당장의 환경에는 썩 안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기보다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번 달에는 업무적으로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약간 주변의 환경에 조금 더 맞춰보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시기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가 활동하기에 좋은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인, 진, 사 이렇게 있네요. 병화일간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죠. 사람 케어하고 뭔가 주변에 도움을 업무 외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러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꼭 일 외에 내가 프로의식을 조금 내려놔도 되고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의식도 잠시 내려놓는 방식으로 한 달을 살아가 보는 게 좀 좋은 처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정화일간 운세입니다. 활용 점정은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해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해주는 요소,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건 용 그림을 싹 그려놓고 이렇게 용의 눈을 딱 마지막에 그리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게 용 같지가 않네. 역시 그림은 어려워. 그림은 참 어렵습니다. 전 그림을 원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활용점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마무리 짓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야구에 보면 이제 마무리 투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마지막에 최종 완성을 시키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한 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능력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완벽을 가하는 그런 능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취미로 배우고 익히는 것 모두가 업무 효율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월에 도착한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수월에는 좀 더 고치고 다듬고 그리고 뭔가 리포밍, 재활용하는 그러한 기술로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정화일간 입장에서 내가 취미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내 작업 환경, 직업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환경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 마인드를 항상 잊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일에 참여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토일간 운세입니다. 무토일간 운세, 무토일간. 과한 의견 주장은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딜레이 시킬 수 있다.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다 대중적인 방향, 전체를 위한 방향,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한 의견 주장, 이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술월에 도달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주장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토일간 입장에서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의견 충돌이 그래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다 좀 더 대중적인 방향, 모두를 위한, 전체를 위한,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수월의 환경이다 보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입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저쪽이에요 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대중, 그리고 전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방향을 어떤 기준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토일간은 뭔가 조금 싸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요, 뭐 우리 전체를 위한 방향이 이쪽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혹은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나랑 이쪽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럼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갈등은 항상 피하는 게 좋지만 갈등이 마냥 피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고 자꾸 뭔가 의견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합의점을 통해서 지향점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운세, 갑술월 기토일간 운세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디테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부적이고 좀 더 적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디테일을 살려내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토일간의 이런 특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달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술월에 도달한 기토일간의 경우에는 사실 좀 서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술월의 환경에는 이렇게 무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고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환경에 기토일간이 도달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는 게 무토였다면 기토는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걸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을 잘 살리다 보니까 오히려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니까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다수를 위하거나 뭐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뭐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피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한 달이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디테일함 그리고 부분적인 전문성이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기토일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별을 하시되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확실하게 어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갑술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은 갑술월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낼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한 달이 된다. 단순히 가려내기보다는 그 잘잘못을 어떻게 수정해서 다시금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까지 제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상 요 갑술월에 도달을 했을 때는 문제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문제시되는 부분을 근원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건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금일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건 잘 됐다, 잘 못됐다 이렇게 나누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뭐가 문제고, 이거는 잘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잘했고라는 얘기는 딱히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격려를 해주고 북돋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그런 칭찬은 고래도 항상 춤추게 하는데 경금일간 분들 칭찬 잘 해주십시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뭘 가려내기보다는 어떻게 수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현현화 시킨 다음에 주변 환경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경금일간이 갑술월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경금일간 운세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이제 신금일간 운세입니다. 신금일간 운세. 신금일간이 갑술월에 도달했습니다. 좀 더 지식적인 부분, 학습적인 방면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기로 활용하기에 좋다. 내면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느낀 것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환경 자체는 술월이기 때문에 이 술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수를 더 선호하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도 임수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 여건 특성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뭔가 이런 임수의 방식,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기보다는 개수의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글적인, 지식적인 부분으로서의 전달력이 훨씬 더 먹히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서포팅하고 있는 환경이 개수와 좀 더 친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면적 요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갑술달이니까, 갑술월이면 이제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싹싹싹싹 베어내야죠. 모양을 가꿔야 되잖아요. 보기 좋은 상품으로. 우리 배우셨잖아요.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임수일간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달력과 수익 등이 높아지는지를 조언해주는 역할의 한 달이 된다. 단
솔루션의 기준은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갑술월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보면 술월에 이런 식으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술월이라고 하는 시기에. 근데 절입 기준으로 봤을 때 임수가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 거기에 덧붙여서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국수가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시키다라고, 인지하다, 인지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제시를 해주면서도 남들을 또 인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 개인 의견보다는 좀 더 전체를 위한 그런 방식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력과 수익 등이 높아지는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임수일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고, 특히나 갑술월의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일간 운세입니다.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일간.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번 써봤어요. 각계전투 솔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 도달했다. 각자의 특성과 능력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통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의 협업 제안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술월입니다. 술월은 굉장히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술월? 여러분들, 네, 건조합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이 환경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건조하니까 다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개수 일간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을 때 일로 와서 좀 붙어서 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왜? 개수가 습도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 봤고요. 각자의 특성과 능력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어내면서 성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개수일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개수일간의 협업 제안이 생각보다 이 환경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일간이신 분들 갑술월에는 굉장히 좀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처세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